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기억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방법 때문에 자신을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각 성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드 성향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레드 성향의 사람들 앞에서 진짜 자기 생각을 말하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랬다가는 화난 레드 성향의 사람과 담론을 나누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과정은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레드 성향의 사람들은 양보가 없고 인내심이 없으며 공격적이고 지배적이라고 인지합니다. 하지만 다소 오해인 부분도 있습니다. 레드 성향의 사람들의 소통 방법은 주먹구구식이고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격적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물론 논리적으로 봐도 공격적이라는 인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인식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따지듯이 말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괜찮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레드 성향과 소통을 할 때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과 소통할 때 가장 안 좋은 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레드 성향의 사람들은 이고티스틱, 자기중심적입니다. 여기서 자기중심적이란 말 그대로 모든 일의 중심에 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투도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이런 일을 좋아해. 이게 내가 생각한 거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아니면 틀린 방식대로 할 거야? 모든 문장에 나, 내 생각, 내 방식이 중심이 되어 있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이 멍청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별로다 라는 식의 단어를 쉽게 가져다 붙입니다. 옐로우 성향의 사람들은 재밌고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스스로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블루 성향의 사람에게 옐로우 성향에 대해 묘사하라고 하면 자기중심적이고 피상적이고 너무 자기 과신이 차 있는 상태라고 할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말이 많고 무슨 말을 하면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옐로우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마음 깊이 상처받거나 더 미쳐서 말싸움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는 성향은 심리학적으로 말해 selective memory, 선택적 기억력으로 진단될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기억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 마주할 수 있는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 방법 때문에 자신을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기억을 잘 못한다는 말을 하며 자신이 이해한 범위 내에서만 알맹이 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 대화에서 발전은 없는데 계속해서 뭐든 할 수 있다는 과신의 태도와 말투를 유지한다면 타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옐로우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해 그들의 기억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저자는 만약 옐로우 성향의 사람들이 이 페이지를 읽는다면 억울해하면서 빨리 책을 넘길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옐로우 성향의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매우 잘합니다. 누가 옆에서 팩폭을 해도 화가 난 상태로 말로 싸움을 하려 합니다. 게다가 옐로우 성향의 사람들은 말로 이기는 것을 이겼다, 게임을 지배했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말을 잘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옐로우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장 잘하는 말만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메타인지를 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산소를 다 빼앗습니다. 사람들은 레드 성향의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말하고 옐로우의 아이디어와 생각과 말은 연관성만 있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옐로우가 하는 말은 가공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옐로우의 말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그것은 옐로우의 성향이 말을 하면 예외 없이 정말 그럴싸하게 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옐로우들은 한두 가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판타스틱하게 들리도록 포장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향에 짙은 사람을 겪은 적이 없어 잘 모르는 상태라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실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린 성향의 사람들은 보여질 때 양면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yes는 no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린 성향 중 몇몇은 속마음을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정직하지 않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단순히 갈등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지만요. 레드와 블루는 일중심적이기 때문에 팩트를 팩트답게 인지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린은 팩트에 대해 레드와 블루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팩트와의 관계나 감정에 대해 말할 뿐 팩트의 정확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레드가 에미넴 노래가 싫다고 말을 하면 그린은 그보다 더 나은 가수의 노래를 알고 있다고 말하죠. 만약 레드와 그린이 경쟁을 한다면 레드가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전력 질주를 한다면 그린은 뛰어서 좋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고 합니다. 그린 성향에 갖게 되는 모수는 판이 클수록 계획이 클수록 제대로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린 특유의 무관심과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는 팀원들에게는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린은 이런 말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겠는데 앞으로 무엇을 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전이 더 나았던 것 같아. 이런 거 전에 해본 적 없어. 내가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야. 만약 같은 방에 모든 성향들이 모여있고 제안을 받았다면 레드는 좋거나 싫거나 둘 중 하나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고 옐로우는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블루는 질문을 하는 와중에 그린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린 성향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절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데 두세 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불만을 아주 잘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뒤에서 말하는 것을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그린 성향의 사람이 많은 집단에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저자는 한마디 합니다. Good luck. 블루 이야기입니다. 완벽주의자인 블루 역시 비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열거하자면 얼버무리고 방어적이고 완벽주의적이며 내성적이고 까다롭고 꼼꼼하고 무례하고 망설이고 보수적이고 독립심이 부족하고 의심 많고 지루하고 냉담하다 입니다. 블루 성향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면 하나를 제대로 꼼꼼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계획을 할 때 다음 100년까지 생각을 한 후에 한 걸음을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고 높은 퀄리티의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의심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 남아있기 힘들어합니다. 블루 자신들은 현실주의자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비관론자입니다. 심지어 누군가 95% 완벽하다고 하면 100%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블루는 사람들과 관계에 애초부터 관심이 없고 직계 가족에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옐로우나 그린의 시선에서는 냉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자가 1980년대에 은행원으로 일했을 때 한 사람 때문에 뒤에 줄 선 사람들이 30분 이상 기다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ATM에서 받은 영수증의 잔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 창구에서 통장과 비교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느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블루 성향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것일까요? 사실 이들은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돌다리를 두드리듯 일들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그 자리에서 파악해버리는 능력이 있지만 머릿속 엑셀 스프레드시트 상에서 한 가지 오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계속 체크하고 체크한다고 합니다. 저자가 이 디스크 관련 세미나를 열 때마다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엔지니어, 테크니컬 세일즈 담당자, 재정 통제관, 세무 변호사류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20년 넘게 생업으로 해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옳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블루가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잘 섞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인정하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보다 증거의 기준점이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책을 접한 한 CEO의 리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CEO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을 포함한 회사의 사람들이 대부분 레드 성향과 아주 약간의 옐로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사람에 대한 오해가 책을 통해 풀렸고 이 책을 전 직원들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CEO에게 했던 인터뷰 질문 중 몇 가지만 추려드리겠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얻은 부분이 있다면 의사소통할 때 더 이상 돌려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의 직원들도 내가 화난 것이 아니라 결단력이 있는 레드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가장 재밌었던 점은 블루 성향의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얼마나 다른지 알아갈 때였다.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또한 이해하게 되었다. 혹시 또 깨달은 점이 있다면 옐로우 성향에 관한 것이다. 항상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의 생각 체계가 궁금했었다. 주변의 이웃을 포함해서 알맹이는 없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계획은 세우는데 그 계획 중 하나라도 제대로 실행에 옮겨진 적이 많이 없다. 옐로우 성향의 사람들은 이를 이루는 것이 매우 적다. 그들이 거슬린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성향상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항상 웃어줄 수 없다는 것뿐이다.